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 우선순위 정하기. 자,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음, 그 전 직원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어떤 성과를 측정하거나 그럴 때 가중치를 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대부분 인사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무 태도는 10%, 성과는 30%,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뭐 담은 평가는 2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탑다운식으로 그 직무에 대한 그 어떤 성과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런 방식이 뭐 전통적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기준 혹은 또한 내가 어떤 일,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이 요번 올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부서는 요번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뭐 신규 영업처도 발굴해야 되고 기존 고객도 발굴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해. 이런 것보다 실제 이제 경영진과 그다음에 영업팀에서 그 부서에서 같이 평가를 통해서 자, 내년에는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자, 어떤 거에 대한 우선을 순위를 먼저 정할까? 그리고 그거를 잘 해내면 더 높은 성과에 반영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합의된 그전 직원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업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기회와 프로세스가 있을 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우선순위는 그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도 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 AHP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법을 적용하고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연말 연초에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AHP라고 하는 방법은 좀 쌍대비교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의사결정 모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널리스틱 하이라키컬 프로세스의 약자인데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은 어렵지만 좀 쉽게 얘기해 보면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뭐 익스퍼트 초이스라고 하는 전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거는 또 구매해야 되고 비용도 비싸고 엑셀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하지만 데이터에는 바로 레포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HP라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모델은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거고요. 실제 기재부, 그다음에 뭐 산자부, 뭐 이런 주요 정책 입법에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혹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AHP 분석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구가 없고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회사가 많은데 한두 번만 익혀두면 쉽게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 연비, 차종, 용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가격은 옵션 포함, 선택 가격, 연비는 도심 연비가 좋고 고속 연비가 좋고 평균 연비가 좋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 내가 이걸 구매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씩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죠. 가격이 중요하냐, 가격이 중요하냐, 연비가 중요하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하면 가격과 연비를 비교하고, 그래서 가격과 연비, 비슷해. 그 다음에 가격과 차종, 난 차종이 중요해. 가격과 용도, 난 용도도 더 중요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그런 숫자들은, 대안이 4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4, 3, 2, 6개의 이런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쌍대 비교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 실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내년에 영업팀이 크게 보면 영업 관리도 해야 되고, 영업을 계획도 해야 되고, 시장 개척도 해야 되고, 대외 제휴도 해야 되고, 중요하게 보면 크게 네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 관리의 세부적인 업무를 보니까
업체 관리, 그다음에 유지 보수, 그다음에 기존 영업의 어떤 니즈, 불만사항 이런 거 AS 분석 등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 쪽으로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타겟을 정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는 그런 계획 수립의 업무가 있습니다. 시장 개척에서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리스트 확보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가시적인 그런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대회 제휴는 제휴 건수, 그다음에 큰 기업과의 체결,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영업팀에서는 경영진은 영업팀에서 그러겠죠. 다 잘해, 다 열심히 해. 그리고 인사팀에서도 이거 다 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 목표가 명확해야 성과가 납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 상황을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영업관리가 중요한가? 계획이 중요한가? 그리고 영업관리가 중요한가? 시장 개척이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개척보다는 영업관리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신규 런칭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척이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각화를 위해서 대외 제휴가 더 중요해. 이거는 연도마다 시장 상황마다 제품마다 회사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목표에 대한 순위를 다르게 정해야 되고요. 똑같이 매년 시장 개척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영업 관리가 중요하다면 업체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문제가 되는 걸 유지보수 하는 게 중요하냐면 AS를 할 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냐,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역시 다르고, 어떨 때에는 니즈 분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그냥 너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그냥 일방향적인 탑다운식으로 이걸 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팀 내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평가함으로써 순위를 정하고, 경영진도 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 합의된 순위를 가지고 내년에 목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를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가장 최적에 적합한 방법론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AHP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AS,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미 설문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업무 영업 직무라고 해서 뭐 여기 한번 이제 설문 테스트 이미 완료했다네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페이지 나누기 한번 보면 이런 식이겠죠. 이제 영업 관리가 중요하냐, 영업 계획이 중요하냐. 자, 이게 중요해. 영업 관리가 중요하냐, 개척이 중요하냐. 자, 이게 중요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게 두 개씩 더 중요하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이기 때문에 영업 관리 세 개와 영업 계획, 개척, 대외 제휴. 그리고 영업 관리는 다 비교했기 때문에 이제 영업 계획과 시장 개척, 대외 제휴. 자, 이렇게 두 개가 쌍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이제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설문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9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이제 A가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더 높은 수치를 줘야 되고,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역수를 취해야 되는 역수. 이건 엑셀에서 한꺼번에 코딩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뭐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한꺼번에 고치는 바,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영업관리와 영업계획 뭐가 중요해? 5번이라고 했다면 영업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관리와 니즈 분석 어느 게 더 중요해? 이게 0.2라고 했다면 이제 니즈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그룹은 경영진, 2그룹은 뭐 이렇게 영업직, 그 다음에 3그룹은 뭐 전략기획팀 이렇게 각자 평가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인에서는 설정을 하면 됩니다. 즉, 이 네 가지 중에 각각 세부적인 업무들을 클릭해서 분석하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쫙 나와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일단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영업 직무 우선순위 분석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은 직무 분석 데이터, 그 다음에 문화 속성은 속성 파일, 자, 그 다음에 등록하기. 자, 등록이 됐고요. 자, 이것도 통합 리포팅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합 리포팅에 들어가서, 자, 데이터를 먼저 불러야 돼요. 데이터는 지금 아직 없죠. 프로젝트 가져오기에서 우선순위 가져오기.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자, 그럼 난 요거 가져갈 거야. 그럼 두 번째 모델, 어떤 모델 쓸 거냐? 예, 의사결정 모델 쓸 겁니다. 자, 이걸로 분석 모델을 설정합니다. 자, 보고서 이름, 예, 2024년 영업팀 사업 순위 분석 보고서. 멋있네요. 예, 이렇게 하고 설정.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써도 되고 안 해요. 조직 내부에서 뭐 이렇게 의사결정자, 추출 방법은 뭐 전수조사, 온라인 조사 기간은 뭐 대충 이때 했고, 표본 특성은 이제 뭐 그룹 정도로 하고요. 뭐 이렇게 성별 연령 있으면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룹으로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자, 목표는 뭐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저는 이제 어, 우선 순위 결정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관리 이렇게 비교한 거 있죠. 예. 이 5개가 영업관리와 영업계획, 시장개척, 대외 제휴를 여기까지네요. 6개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언더바 기준으로 변수를 하면은 이 언더바가 쫙 쪼개져서 짠 이렇게 4가지의 비교로 됩니다. 자, 영업관리는 이건가요? 하나, 둘, 셋. 맞죠? 관리, 유지보수, 니즈 분석. 예, 이거. 그다음에 영업계획은 요거 3개. 그다음에 활동량 리스트 확보 전시회. 이거는 개척. 그다음에 제휴 건수와 아이디어 발굴. 이거는 대외제휴. 자, 이런 식으로. 또 밑에 있으면 밑에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무 혹은 사업에 대한 이 쌍대 비교 데이터를 쭉 설정하고, 자, 소수점은 세 자리까지 나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고유가 기준으로 기하 평균으로 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일관성 지수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A와 B가 뭐가 좋아 그러면은 B가 좋다고 그랬어요. A와 C가 뭐가 좋아 그러면은 A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B와 C와 뭐가 좋아 그러면은 B가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C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응답이죠. 그걸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일관성을 보통 이제 0.2 정도로 된 응답만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대표라 하더라도 대표가 엉망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제대로 된 평가한 사람들이 해야겠죠. 그다음에 작성 완료를 누르면 예, 쭉 작성이 쭉 됩니다. 자, 작성이 완료됐어요. 이제 보고서까지 조금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 급하신 분들은 F5를 누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보고서 생성 완료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석 보고서가 지금 15페이지가 쭉 이제 만들어졌죠. 이 PPT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PPT가 지금 저장이 됐고, 자, PPT에서는 이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이 결과가 제시가 됩니다. 자, 2024년 영업팀 사업순위 분석 보고서, 이렇게 멋있는 이름으로 딱 HP 분석이 결과가 나왔고, 예, 이건 AH 분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배경과 필요성들, 그리고 조사 절차와, 자, 25명을 조사했고, 그룹은 뭐 경영진 기획본부 영업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건 모델 그림인데, 되게 이쁘진 않죠. 자, 이관성 지수를 봤더니 뭐 이렇게 25명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분석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0.2보다 작은, 큰, 자, 이런 사람들은 결과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0.2보다 큰 사람들. 왜냐하면 일관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 0.2라고 하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표본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한 10명, 15명 이 정도, 15명 정도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본 결과 일단 네 가지 중에서는 순위가 이렇게 나왔네요. 영업 관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개척, 그 다음에 영업 계획, 그 다음에 대외 제휴, 이런 순으로 이제 상위에서는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업 관리 중에서는 이제 니즈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체 관리,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영업 계획에서는 이제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과 경쟁 사무소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자, 이렇게 이게 마지막 총괄표죠. 자, 그래서 순위로 딱 보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니즈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영업 관리 중에. 그 다음에 시장 개척은 활동량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영업 관리에 업체 관리가 중요하다. 리스트 확보가 중요하다. 등처럼, 예. 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객관화된 우선순위가 도출이 되죠. 자, 이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어떤 팀의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전 직원, 당사자들의 경영진, 그리고 팀원, 직원들 간의 그런 평가를 통해서 같이 합의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성과에 대한 목표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이 어렵다. AHP 분석은 데이터인으로 넣어서 데이터 돌리면 됩니다. 설문을 만들고 설계하고 어떤 우선순위들을 평가할 것인가, 이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걸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시도를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